부동산 투자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죠. 오늘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자가 유효할지, 있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정부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첫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 현상을 겪는 지역에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둘째,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세금 정책 변화입니다. 보유세 강화,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다양한 세금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책 발표 전후로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분산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자산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지역과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꼼꼼한 정보 분석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